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중 대립 격화, 중국 대만의 양안 간 전쟁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 모두가 정말 걱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국제 질서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세현 전 장관의 통찰을 빌려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 남북관계 통일 얘기 정말 잘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장관님은 이 통일 업무 전에 학교에서 그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셨고 또 박사 논문도 그 중국 관련으로 쓰셨죠. 중국 외교. 예. 중국 외교. 예. 그리고 좀 국제정치학자시기도 하세요. 관료길로 들어서. 아니, 그 학자들하고 무지하게 발버둥을 쳤는데 그 발전이 없으니까 안 되고 결국. 아니 교수 되신 것보다 훨씬 잘 되셨잖아요. 에이, 아니 그때 잠깐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 남들은 뭐 그 오히려 잘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때 그 젊은 시절에 중국 문제 전문가로 출발했으면은 뭐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름을 얻지는 못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니 젊으셨을 때는 또 뭐 영화배우 꿈도 잠깐 꾸셨다. 아 자꾸 대학 떨어지니까. 대학이 떨어지니까. 이거 대학 가는 건 팔자가 없는 모양으로 하고는 충무로 쪽에 가서 좀 액션 스타나 돼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했으면 아마 아니,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액션 스타에 딱 맞는. 인상도 팍 쓰고, 모자도 약간 중절모 삐딱하게 쓰고. 모르지, 뭐, 장군의 아들로 나왔을지 모르지. 요즘 우리 이제 둘러싼 국제 정세가 뭐, 미국, 중국 관계도 그렇고, 뭐, 한중 관계도 좀 약간 어색해졌고, 뭐, 한일 관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여러, 지금 좀 어수선한데요. 우리를 둘러싼 지금 국제 정세,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황을. 우리를 둘러싼 현 국제 정세는 사실은 뭐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신냉전이라고,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게 완전히 두 쪽 나가지고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그런 거를 이제 냉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소냉전, 동서냉전. 근데 지금 그 냉전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중국이 쓴 표현이지만 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서 미국 속에 중국이 있고 중국 속에 미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또 그렇죠. 중국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네요. 서로 물리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헨리 키신저 박사 금년에 100살이에요. 1923년생인데 좀 살아계시죠? 좀 살아계시지. 아직도 좀 정정해요. 2010년에 원 차이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대하여. 중국에 대하여. 근데 그 번역을 했죠. 누가 했더라? 그냥 중국에 대하여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은 지금 라이징 컨트리 상승세를 타는 국가고 미국은
디클라인 컨트리, 쇠퇴하는 국가다, 쇠퇴 중이다. 근데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미국이 지금 그 대비를 해야 되지만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GDP 총액 면에서 앞질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0년을 그 기해서 바로 그해 연말 2010년 말을 기준으로 IMF가 계산하니까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 GDP의 40%까지 올라왔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23년이죠. 예. 2023년인데 2022년 말까지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 GDP의 74%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턱 밑까지 또 왔네. 그럼 턱 밑까지 왔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한때 G2였었고 미국 GDP 총액이 한 37%까지 육박해 왔을 때 미국이 사전에 손을 써가지고 뭐 달러 환율 뭐 조정이니 이런 등등을 해서 미국이 반도체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렇죠. 박살내가지고 30년 뭐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됐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미리 손을 쓰지 못했어요. 아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얕잡아본 거예요. 중국은 뭐 그 덩치가 너무 커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나라고 공산주의 국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문맹률도 높고 뭐 등등. 그래서 오히려 빈부격차, 도농격차, 경제가 좀 발전하면은 도농격차,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4분 5일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맘 놓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 중국은 꿈이 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GDP 총액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겠다. 중국몽. 그게 중국몽입니다. 중국몽. 자, 앞으로 지금 23년에서 49년까지가 26년 남았는데 26% 1년에 1%씩만 앞지르면 2049년에는 미국과 동등한 그 액수로 GDP 총액 면에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이 추월하는 건데 바로 이것 때문에 조바심이 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때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더 심화됐고 그걸 오늘날 우리는 이게 미중 갈등이라고 그러죠. 미중 경쟁. 미중 갈등이라고 하면서 그 드디어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신냉전으로 갈 수 없는 것이 그전에는 미소 간에 얽히고 설키질 않고 완전히 따로따로 했었는데 경제권이 따로 있었죠. 지금은 미국 속에 중국이 있고 중국 속에 미국이 있는 바람에 한때는 미국 그 합참의장인가 군사령관이 시진핑이 사연임을 노리고 2027년이 지금 사연임을 결정하는 그런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해인데 그때 그 사연임을 노리고 대만을 침공해서 자기의 임기 연장을 노릴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론을 제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일본 전부 다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미국 주한미군, 주일미군 다 말려 들어가고 그쪽에 써야 된다는 식으로 하고 심지어 대만에 우리가 상륙해야 된다는 상륙 작전 연습을 작년 7월 달에 필리핀에서 하지 않았어요. 루선섬으로 우리 해병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던 미국이 갑자기 지난달입니까? 블링컨이 미국은 한계 중국론을 계속 지지하겠다 하는 식으로 또 서약을 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속에 중국이 있고 중국 속에 미국이 있다는 말이 그게 참 실감이 날 정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 신냉전이 현실화되는 걸로 알고 완전히 미국 편에 줄을 서면서 중국과 척을 지어 나가는데 이게 참 옳은 선택인지. 그럼 우선 중국의 대만 침공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중국 사람들은 좀 유장하게 보잖아요. 만만디 아닙니까? 천천히 하라. 우리는 빨리빨리지만.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장을 내버리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 스타일로 보면은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한계 중국 문제를 결론을 내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또 미국도 그럴 거고 그러나 내가 시진핑이라면
미국이 그런 식으로 보고 그걸 핑계대고 우리를 압박해 들어온다 이거지. 나는 다른 데서 업적을 내가지고 나 사회님을 달성할 거야. 그건 너희들의 시나리오에 내가 안 움직일 거야. 그런 식으로 시진핑은 이미 포지션을 잡았고 아마 그 도청 미국 어차피 국제사회에서는 도청을 하는 거니까 중국에 대해서 갖가지 휴멘트니 무슨 기계적인 도청이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진핑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블링컨도 가가지고 한계 중국론을 계속 우리는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어떤 시나리오랄까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찍어 누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기술 의존을 했었어요. 말하자면 중간재를 많이 사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점점 자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중간재를 필요로 없고 반면에 중국은 좀 많은 소위 기초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반도체 수출도 어떻게 하면서 중국 경제를 갖다 찍어 누르려고 하지만은 미국이 그렇게 틀어막는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그냥 굴복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일본이 지소미아 문제 등등 위안부 문제 등등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일본과 각을 세우니까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하지 않는 그런 소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른바 소부장. 예. 잠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방 그것을 말하자면 일본의 그 지원 없이도 그걸 극복할 수 있고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소재 부품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몇 년 동안에.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강비성한 우리 속담 알아요? 닭이 천이면 봉이 한 마리 나온다고.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데. 원래 이렇게 실망하는 표정을. 전주 도시에서 자라서 그래. 나는 농촌에서 자라서. 오수에서. 네. 닭도 실제로 키우고 닭장에서 닭장에 가서 이제 닭 모이도 주고 그다음에 또 닭 잡으라고 하면 또 닭 모가지도 구매할 때부터 비틀러서 털도 벗기고 했는데 닭이 천이면 봉이 하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역시 중국을 보니까 인구가 많은 관계로 머리 좋은 사람도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2049년에 정말 G1 됩니까? 그 전에 된다고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미중이 그렇게 막 각을 세우고 서로 잡아먹게 하다 보면 어부지리로 일본이 거기서 뭔가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지금 그렇게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는 유일 말하자면 제국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국은 사실 국명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지만 저건 아메리칸 엠파이어입니다. 미국 제국. 미국 제국이죠. 로마 제국보다도 더 커요. 미제네. 그런데 한때 중국도 저게 제국이었었어요. 그렇죠. 더 일찍. 한당일의 명청조 말까지 아편전쟁에서 영국한테 무릎 꿇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월적 위치에 있는 엠파이어였단 말이에요.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오랜 기간이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말하자면 라틴어로 한다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고 왔지만은 중국은 아편전쟁 이전에 팍스 시니카를 유지했던 대제국입니다. 지금 바로 2049년에 미국을 앞지르는 경제 대국이 되겠다고 하는 중국몽 그것이 현실이 당선되면 그때부터는 팍스 시니카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렇게 서로 말하면 밀고 당기는 그 와중에 틈새가 있잖아요. 그걸 치고 올라가려는 것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대동아 공영권 개념입니다. 그 아베가 그랬던 거예요? 아베가. 그리고 그걸 이제 라틴어로 얘기하면 팍스 자포니카의 꿈을 일본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거 아직 못 버렸네. 대동아 공영권. 못 버린 게 살아나는 거지. 살아나는 거. 못 버린 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저렇게 재무장하고 다 그 관련이 있겠네요.
북한 핑계대고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기왕에 지금 그 일본의 군사력은 소위 이름이 자위대일 뿐이지 사실상 군사력 면에서는 세계 5위입니다. 우리가 6등 아니에요? 우리가 6등이고.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고미치, 영국, 프랑스입니다. 이태리가 고미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군사력이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뭐 세계 뭐 20위권에 있는 군사력으로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군사력 면에서 20위 정도밖에 안 되는 북한이 남침하면 큰일 났다고 하는 식으로 겁을 먹고 그러는데 남침은 못해요 이제. 미군이 있는데 어떻게 남침을 합니까? 남침을 6.25 때 시작할 때는 미군이 없었죠. 도발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국지적으로. 국지전 도발을 하면 뭐랍니까? 한 대 때리고 2대 맞을 짓을 왜 하냐고. 근데 바로 이렇게 박스 시니카 아메리카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그 국제정치, 박스 시니카의 부활을 노리는 중국의 국제정치 틈새에서 점점 그것이 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박스 자포니카를 향해서 가는 일본의 그 뭐라 그럴까, 역할이라고 할까, 위상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 틈바구니에 딱 그러니까 박혀있네, 한국이. 일본이 볼 때는 그럴 거예요. 어차피 미국은 지금 중국은 못 이긴다. 결국은 못 이긴다. 그때 우리가 중국과 맞서는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도 한때 중국을 만주까지는 지배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37년에 중국마저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것이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번져가지고 항복을 하게 됐지만은 일본은 그때 이 태평양 전쟁에 지고 이제 우리는 항복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종전을 선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어가 패전이라고 그거예요. 않고. 그 김대중 대통령 제가 모실 때 보면 우리는 도랑에 든 소다.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거든요. 그 의미 아시죠, 장관님? 나 직접 들었다니까. 네.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우리가 미국, 중국, 그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2008년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사저에서 이제 뭐 앉아가지고 이제 정세 분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동교동에서요? 네, 동교동에서. 그러니까 임동원 장관하고 이제 나하고 임동원, 정세현, 박지원 이 셋을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놓고 국내 정치 정세는 박지원이 브리핑하고 국제 정세, 남북 관계 이런 것은 이제 나하고 임동원 장관이 이제 브리핑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분이 당신 생각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꾸준히 잠깐 공부 좋아하시죠.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중국하고 미국이 참 그 힘이 비등해질 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2008년에. 그러면서 그 시골에 가면 도랑이 있지 않소. 그런데 도랑을 임동원 장관은 모르시더라고. 그 고향에는 도랑이 없었던 모양이야. 그 도랑 속에 소가 걸어가는 걸 보면 도랑은 그 물이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그렇죠. 양쪽으로 둔덕이 있고. 그렇지. 둔덕이 있지 바로. 그 소가 도랑 속을 걸어가면서 왼쪽 쪽에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에 풀도 뜯어먹고 그러면서 가끔 물도 마시고 그러면 물도 마시고 그래서 살을 찌우고 젖을 만들어가지고 새끼를 키우고 또 나중에는 뭐 농사일을 하면 농사일도 하고 그러지 않소. 도랑 속에 걸어가는 소가 살아나가듯이 중국 쪽에 풀도 뜯어먹고 미국 쪽에 풀도 뜯어먹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참, 농촌 출신답게 그 하이더도 내가 돌아가신 데 가봤더니 뭐 염전은 많지만은 너도 많습니다. 진짜 깡총이더구만. 근데 비유를 참 잘하시는데 햇볕 정책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도 비유의 달인이세요.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2차 정상회담 뒤늦게 한 게 그 80 먹은 사람이 애를 잉태한 거라고. 80의 생남이라고. 80에 너무 늦었다는 말씀 늦었죠. 아니셨어요? 늦었죠. 아니 근데 그것도 참 좀 일찍 할 수 있었을 텐데
2003년에 그러니까 집권을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2004년까지 기다렸는데 2004년부터 5년 그 사이에 바짝 아이고 2차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응?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 그럼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부시 정부 때 아니요. 그렇죠. 부시 정부가 김대중 정부 때도 사실은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다 설득시키고 하셨잖아요. 부시 설득하고 다 하셨죠. 설득했지. 근데 그러니까 부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방해를 하고 뭐 견제를 해도 그냥 설득을 하고 하면서 밀어붙이면서 남북 장관회담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고 개성공단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이랬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 햇볕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이제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방법만 좀 손질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햇볕 정책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나를 계속 통일부 장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종석 그 NSC 사무차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초기에는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종석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점점 외교관들이 득실거리잖아요. 청와대 외교안보 쪽에는. 그렇죠. 외무부 사람들한테 귀를 뺏긴 것 같아. 반기문 장관이나 이쪽으로. 글쎄. 반기문이 그렇게 외무부 장관 시키고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만들어주는 게 노무현 대통령 아니요. 그런데 장례식 때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 그건 그렇고요. 우리 이종석 장관이 이제 힘을 잃으셨네. 발언권이 없어졌네. 그러면서부터는 이게 남북관계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 그러니까 참모 역할이 중요해요. 임동원 장관 같은 분이 필요해요.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종석의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는 외교관들한테 뺏긴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아까 도랑에 든 소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어야 되고 또 미국에는 또 우리 안보 또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안보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기술을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이게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 이게 미국 거예요. 기술은 완전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랑에 든 소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중국에 대해서 선을 걷는 그런 식의 얘기,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무슨 총리까지도 이제 중국은 끝났다고 그러고 안보 수석은 무슨 경제 수석은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다변화한다고 실질 다변화한다고 EU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야말로 중국 쪽에 투자해놓고 있는 그 기업들이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그러니까 블링컨마저도 처음에 중국을 밀어붙이고 압박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한계의 중국 입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됐다면은 인도태평양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발언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좀 다시 또 옛날처럼 좀 되돌리고 싶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중국 대사를 교체는 아니 있더라도 그래서 좀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맥이 좀 닿는 인맥이.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수완도 있고 넉살 좋게 다가가 중국에 대해서 좀 다가가는 자세를 보면은 저 사람들도 아직은 우리를 필요로 해요. 중국 지금 속내는 어때요? 예? 중국 속내는 어때요? 아니 미국이 계속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면서 마이크론도 수출하지 못하게 오고 그러면은 한국도 수출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중국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루 빨리 우리가 그야말로 소재 부품 장비 면에서 대외 의존도를 점점 줄이고 결국 나중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기술 수출 국가까지 되겠다는 식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면은 그때 가서는 우리는 다시 한중 관계를 복원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 지금 아직은 중국이 아직은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렇죠. 미국이요, 미국. 네. 미국의 무슨 한반도 전략의 변화가 있습니까?
한반도 전략의 변화는 나는 지금 있을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 이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무력증에 빠진 사람. 오바마도 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대통령까지 당선됐지만은 뭐 전략적 인내인가 뭐 전략적 인내 계속 하면서 아무것도 안 전략적 인내 내용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미국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전략적 인내가 뭐 스트래테직 페이션스라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스트래테직 코마에 섰다. 전략적 혼수 상태에 섰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전략적 인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하든지 책임지고 역할을 하라는 중국 역할론 중국 책임론만 외쳤었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완전히 뭐라 그럴까. 대중 압박만 강화하는 것이 지금 자기의 목적인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여론 면에서 바이든을 앞서는 걸 보면서 조바심 나가지고 더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가만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미군은 못 들어가잖아요. 나토 국가들한테 너희들 빨리 지금 무기 대고 뭐 이러라는 그 뒤에서 조정만 하지. 미국에도 할 말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이제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듣고 싶은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일 하루만 더 모시고 이 구체적인 방안에 나를 잘못 건드려서 나는 365일 하루에 3시간씩 하자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정정하신 것 같아요. 할 말 많아, 나는 시간.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하루 더 모시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예.